임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3D Max 베이직스. 이번 시간에는 타겟 스팟 조명을 통해서 3D Max의 기본적인 라이트 속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레인을 한 장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얘를 0,0,0으로 맞춰주라고 했고요. 그 위에다가 T팟을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T팟 얘도 0,0,0으로 놓겠습니다. 자, 해서 바닥을 하나 깔고 오브젝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create geometry는 뭐예요? 입체를 말하는 거고요. shape은 선을 말합니다. 그 옆에 가면 light라는 게 있습니다. light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photometric light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standard light가 있습니다. 자, photometric light가 있고 standard 있는데 저는 Vlay를 깔았기 때문에 Vray light도 있습니다. 자, standard를 눌러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타겟 스팟이라고 하는 이 조명을 통해서 기본적인 라이트 속성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뷰에다가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시는 빛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디파이로 가서 이 타겟 스팟라이트의 속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트 타입은 뭐예요? 스팟이죠, 스팟. 그 다음에 섀도우라는 게 있는데 섀도우라는 건 그림자입니다. 섀도우를 체크하시면 어떻게 되냐, 얘가 그림자가 생성이 됩니다. 자,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성이 됐죠? 얘를 체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없고요. 자, 그림자를 체크해서 봤더니만 그림자가 좀 이상해요. 한번 볼까요? 자, 그림자를 생성해서 봤더니만 어때요? 구멍이 송송송송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뚫려 보이죠? 자, 여기가 왜 구멍이 나고 여기가 뚫려 보일까요? 오브젝트가 뚫려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지금 노멀이 있기 때문에 색상이 보이죠? 근데 안쪽에는 노멀이 없기 때문에 3D Max는 옛날에 노멀이 반대쪽으로 되어 있으면, 즉 노멀이 없는 방향은 투명하거나 검게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노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노멀이 없을 때는 매테리얼 에디터를 가셔서 이 오브젝트에다가 어사인 하시는데 투사이드라는 걸 체크해 주세요. 투사이드를 체크하시면은 노멀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을 둘 다 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렌더링을 돌려보시면 어때요? 이제 그림자가 확실히 보이죠? 자, 다시 라이트를 잡아서 그림자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멘탈레이라는 렌더러를 쓸 때는 멘탈레이 섀도우 맵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레이 트레이스, 빛을 역추적하는 재질이나 그런 렌더러를 쓰시게 되면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를 쓰시면 됩니다. 전 Vlay를 깔았기 때문에 Vlay 섀도우도 있어요. 네, 섀도우 맵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간단하게 오브젝트가 있으면, 항상 빛이 있으면 라이트를 통해서 그림자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섀도우 맵이 가장 빠른 그림자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Vlay를 하더라도 레이 트레이스 재질을 쓰더라도 항상 저는 섀도우 맵으로 통해서 가장 빠른 렌더 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섀도우 맵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제너레이트 파라미터는 수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인텐서티와 컬러 어테뉴에이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멀티플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멀티플레이어라는 건 빛의 세기를 말합니다. 자, 지금 빛의 세기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예, 1로 되어 있죠. 1. 자, 그래서 렌더링을 하시면 이게 지금 1이라는 빛입니다. 만약 멀티플레이어가 2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멀티플레이어가 2라고 되어 있으면은, 자, 왼쪽은 지금 1이고요 오른쪽을 보면 어떻게 되냐. 자, 렌더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훨씬 밝아졌죠? 자, 멀티플레이어가 3이라고 합시다. 3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밝아졌죠? 그래서 멀티플레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빛의 세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1로 놓겠습니다. 그래, 옆에 보시면 컬러 필터가 있는데, 필터를 통해서 만약에 색상을 주게 되면은 빛은 이렇게 붉은 빛으로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은 기본적으로 RGB가 합쳐져서 백색 강황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라이트의 색상은 특이하지 않으면은 백색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near attenuation하고 far attenu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attenu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점점점 작아지거나 쇠약하거나 가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자, near의 use, far의 use를 이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ow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near attenuation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타트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위적으로 스타트 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뭐 한 60. 자, 프론트에 보시게 되면은 near attenuation은 요걸 말하고요. far attenuation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냥 near라고 하겠습니다. near의 스타트 부분이 여기고요. near의 end 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far의 스타트 부분은 여기가 되고 far의 end 부분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near attenu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설명을 빛이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near attenuation은 스타트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냐, 오브젝트, 라이트 오브젝트가 놓이자마자 빛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생성이 끝나는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가 다시 줄게요. 자, 25, 30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리어 부분이 여기가 스타트예요. 원래는 0이었는데 그럼 여기에는 빛이 얼마가 될까요? 이 사이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고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빛이 생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빛이 어디에서 끝나요? 여기서 생성이 끝납니다. 자, 빛의 세기는 지금 얼마예요? 1이죠, 1. 멀티플레이어가 1이기 때문에, 즉 0이라는 빛이 1이라는 빛으로 생성되는 구간이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런 구간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면 1이라는 빛이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 far attenuation이에요. far attenuation은 빛이 소멸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1이라는 빛이 점점점 작아져서 어떻게 돼요? 이제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니어는 잘 안 씁니다. 라이팅 할 때 니어는 잘 안 써요. 그냥 빛이 쭉 가다가 소멸되는 구간 far attenuation을 자주 씁니다. 자, far attenuation인데 여기서부터 빛이 사라진다고 했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 오브젝트 이쪽 닿는 부분 어때요? 빛이 좀 세겠죠? 그러다 여기선 빛이 어떻게 돼요? 끝나죠? 타겟점이 아무리 여기 있지만 빛은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납니다. 한번 볼까요? 진짠지? 자, 렌더링을 돌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좀 밝고 나머진 점점점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있죠? 그쵸? 자, 파 구간을 좀 더 크게 주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냐? 얘가 여기가 밝고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옅어지고 있죠? 그래서 파, 즉 멀티플레이어는 빛의 세기를 말하고 far attenuation은 빛이 사라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se는 쓰겠다는 얘기고요. use를 체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빛이 처음부터 끝까지 1이라는 빛으로 똑같이 날아갑니다. 그러진 않잖아요. 빛이 점점 가면서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그래서 far attenuation을 쓰시는 게 좋고요. show를 체크를 안 하면은 far attenuation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잡아야지, 이렇게 라이트를 선택해야지만 보일 수 있습니다. show를 체크하시면 잡지 않아도 항상 attenuation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할 때는 far attenuation을 쓰시고 필요에 따라서 show를 체크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빛이 1이라는 빛으로 쭉 갔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스팟라이트의 파라미터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핫스팟과 폴오프라는 게 있습니다. 폴오프. 핫스팟 구간을 아무리 크게 주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항상 핫스팟과 폴오프는 2가 차이 납니다. 얘를 뭐 60을 주더라도 어때요? 폴오프는 어때요? 62가 되죠. 항상 2는 차이 나요. 핫스팟은 빛이 세게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폴오프는 빛이 떨어진 빛이 점점 옆으로 사라지는 구간을 폴오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핫스팟 구간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줄여보고
여기 for 구간을 좀 넉넉하게 주도했습니다. 자, 얘를 30과 얘를 60으로 줘볼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렌더링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경계선이 뿌해지죠? 여기서 빛이 세게 떨어졌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서 퍼지는 거죠. 근데 얘가 32를 줬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경계선이 아주 명확하죠. 자, 한번 얘를 40 줘볼까요? 42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계선이 아주 명확해지죠. 근데 얘를 좀 퍼지면 어떻게 돼요? 경계선이 싹 뿌해지면서 퍼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이트를 쓰겠다 라고 하시면은 섀도우를 체크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멀티플레어 값을 통해서 빛의 세기를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far attenuation을 쓰셔야지만 빛이 소멸되는, 사라지는 구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떨어져서 세게 닿는 부분을 핫스팟, 옆으로 퍼지는 구간을 fall-off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에펙이라는 곳에 가보시면은 디퓨즈는 뭐예요? 난반사, 전체적으로 색상을 관장하는 데고요. 스페큘러는 뭐예요? 정반사, 그래서 빛이 세게 닿는 부분입니다. 앰비언트는 뭐예요? 주변 광 혹은 반사광에 관장되는 거죠. 그래서 디퓨즈에 영향을 줄 거냐, 스페큘러에 영향을 줄 거냐, 앰비언트만 줄 거냐, 앰비언트를 체크하면 앰비언트만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파라미터에 가보시면은 섀도우에 그림자가 있고요. 덴서티라고 해서 농도가 있어요. 1.0이면은 빛이 그림자가 세게 떨어진 거고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얘를 렌더링해서 보시면 어때요? 그림자가 선명하죠? 근데 덴서티를 얘를 0.3으로 줬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림자가 희미해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섀도우 파라미터까지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은 기본적으로 3D Max 베이직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빛을 통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실습해서 한번 설정 값을 바꿔서 이리저리 확인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